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 이 상승세를 이어갈까 아님 고점일까?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최선호주도 골라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매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장 흐름과 함께 봐야 될 종목들 무엇인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원래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포트를 짤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너무 바이오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약 바이오 최근 흐름은 어땠는지 좋게 보시나요? 제약 바이오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사실 가장 핫했던 섹터라고 할 수 있고 또 선제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3주 전부터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저희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도 현재 비중이 한 50% 이상 되는데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자금이 많다.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 그다음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잖아요. 대부분이 역성장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업황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가장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니나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바이오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위에 상단에서 자리 잡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처럼 급격히 치고 가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아직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하단을 확인했던 산업재 종목들은 지난번에 2주 전에 돌려주고 지금 쉬어가는 과정인데 얘네들은 한 9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그런 어떤 측면을 놓고 볼 때 지수는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목으로서 가장 빠릿빠릿한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바이오 종목들의 그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지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빠른 어떤 회복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약 한 47% 정도 올랐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82% 정도 올랐어요. 이게 하락한 부분을 다 회복한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집계하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수를 다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계하고 있는 저희 울티마에 있는 지수로 놓고 볼 때 바이오는 코로나 이후에 1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반면에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구분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우나 네. 의료약품 판매하는 쪽은 제약 회사고 아무래도 줄기세포나 등등의 바이오 연구하는 쪽은 바이오로 구분할 수 있겠죠. 특히 제네릭이나 등등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사실 바이오 쪽에는 제약 쪽에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녹십자 같은 메이저 제약사가 자리 잡고 있겠지만 바이오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이 거대한 메이저 시장을 이끌고 가는 메이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얘네들이 네.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아마 이달 말까지는 특별히 지수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 탈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달 말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사실 시장이요 많이 출렁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면서 실체가 없는 종목들,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이슈 때문에 치료제, 백신제들이 부각되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흐름이 6월, 7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요? 예, 네. 일단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달이 지나게, 그러니까 지금은 한 2주 정도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적절하게 네. 매물들 소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거고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서 주가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더 크게 가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은 자금이 솔직히 넘쳐나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조금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금들이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은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좀 화끈하게 움직여주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는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접근이 용이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에 대한 반작용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들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게 뜨거운 어떤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나타나는 가격의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공매도도 좀 짚어봐야겠어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갈 듯 하다가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세력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만약에 풀리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날까요?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공매도는 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고 국내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롱숏 펀드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반면에 공매도가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쁘겠지만 만약에 공매도가 없었다면 지난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10만 원대 가격을 넘어서서 현재 2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을 부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량이 1,000만 주가 넘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의 리레이팅이 나타나고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20만 원까지 바로 붙어버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9월 달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가격의 상승이 큰 종목들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건 9월 달 근접 한 8월 달 정도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 제약바이오 안에서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 그리고 네. 앞으로 또 봐야 될 만한 이벤트 무엇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컸던 건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 340% 정도 올랐고, 그다음 이제 알테오젠이 뭐 300% 이상, 그리고 네. 매드팩토 320% 뭐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안트로젠, 네. 제넥신, 앱트론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후순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곧 상장이 되잖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SK 주식도 뭐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번에 상장되는 물량은 뭐 제한적이지만 공모주 청약의 그동안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이 그 여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가격의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되겠죠. 특히 네. 이제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2강 체제로 진행됐던 어떤 부분들에서 SK 바이오팜이 참여함으로써 이게 각축전이 더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 간에 서로 이제 순차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하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은 없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툭 치고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바이오 중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틸렉스도 있고요, 셀리버리도 있고, ST팜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종목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오늘 뭐 그 예정됐던 상황을 보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결국은 하나의 뭐 거품이 아닌가, 버블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버블은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버블은 버블을 알지 못할 때가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을 때요. 아니, 시장에서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버블이냐, 거품은 곧 꺼진다, 뭐 풍선 효과, 풍선이 터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이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한 주가 상승이고 당연한 성장 논리를 갖춘 게 주가로 반영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현재 주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블을 논할 때는 버블이 형성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여타 시장에서 버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주식시장의 목적 자체가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없다면 주식시장 존재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투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제일 상단, 제일 마지막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금융시장의 목적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버블이 논하게 되는 어떤 시점은 아직까지 멀었다. 그리고 버블화가 될 때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되냐면 이성적인 대응보다 감성적인 대응을 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대부분이 시장이 억눌려 곧 빠질 것이다, 뭐 폭락할 것이다, 주가가 비싸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버블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SK바이오팜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또 기다렸던 큰 이벤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 자금이 SK 혹은 SK케미칼, SK바이오랜드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가고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한테도 가겠죠. 혹시 우리 대표님은 SK바이오팜의 상장에 맞춰서 이쪽에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런 생각 있으세요? 일단 뭐 SK바이오팜은 살 수도 없는 주식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모주 신청하더라도 받는 수량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이제 SK바이오팜 첫날 기관 투자가 한 15% 정도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상장 첫날 다 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자금들, 콜 자금들도 운영하기 때문에 첫날 다 팔게 되면 오히려 그 첫날 기관 투자가들 물량 나오는 거를 일부 좀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입질 차원에서 한번 매수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SK바이오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SK바이오팜이 움직여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건드리게 될 것이고 셀트리온도 건드리게 되면서 밑에 중간 지역에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계속해서 건드려주는 그러니까 종목들 바이오주 내에서도 종목 간의 순환 과정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잘 잡아놓고 소위 말하는 길목짓기 같은 어떤 그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뉴틸렉스나 셀리버리나 ST팜 같은 경우인데 가격을 놓고 보면 뉴틸렉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지금 현재 76,000원, 77,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79,6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88,900원까지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 88,900원에서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105,0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크게 열려 있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요. 조금만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뭐 시세의 그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반응이 되는데 중요한 가격이 106,500원이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잠깐 붙었다가 밀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116,200원에서 잠깐 고비를 겪다가 145,2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오전에 중요한 가격을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는 좀 밀렸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약화되면서 48,50원이 중요한 가격이고요. 48,50원 현재 밑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가격에 대응을 하셔도 되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43,100원, 그다음 49,900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간중간에 흔드는 어떤 과정들, 물량을 소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시세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SK바이오팜에 기다린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피가 1.89%의 하락을, 코스닥도 갑자기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좌 여신 분은 갑자기 시장 왜 이래라고 놀라셨을 텐데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에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뭐 7% 이상 빠지고 금요일은 비록 이제 미국 시장에 일부 리바운드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상장된 회사들, 주요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거래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잠깐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산업재들, 에너지와 관련된, 유틸리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출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개장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도 최근 한 2주 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철강, 금속, 뭐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지수 관련 대중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매물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얘네들은 앞으로 한 2주 이상 계속해서 매물을 받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위에서 중요한 가격 53,000을 넘어섰다가 57,300원 가지 못하고 55,000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적으로 끌어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단에서 받치던 종목들이 그냥 쭉 다시 원위치로 되는 상황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을 지배했던 어떤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시장 곧 폭락할 것이다, WB 올 것이다. 현재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간의 그 괴리가 굉장히 크니까 실물 경제가 금융 경기가 실물 경제를 따라서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좀 오바스러운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돈의 힘을 굉장히 인지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달 말까지 한 2주 정도는 매물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또 무게감을 한층 줄여주게 되는 소위 말해서 물량을 정리시켜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장중에 드랍 현상들 나타날 때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잘 견뎌야 된다, 지금은. 지금은 견뎌야 될 때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홍성학 대표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